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2월달 이제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또 2월달에 국내 대학, 의대, 뭐 카이스트 등등에서 국제학교나 일반고에서 또 해외고에서 준비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든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사실 입시를 했던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지금 바뀌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그랬습니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고 수능이 너무 오래 지금 질질 끌고 있죠. 물론 수능이라는 것이 어떤 그 상대평가를 통해서 일정 시스템, 사회에 어떤 필요한 구성 인원의 일정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어떤 그 기회를 창조하는 거에서 수능을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 자체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의 생활 자체가 앞으로 변하거든요. 그 사이클에 맞게 계속 상대평가로 사람을 줄을 세워서 등급제로 평가하는 게 맞는가? 사람은 고유의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질과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처럼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어떤 뭐 이렇게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을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고 그 밑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무자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층을 지어서 계급을 만들고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너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지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유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사람이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들은 점점 희박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설사 그 가치가 있었다고 해도.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회사를 나올 때쯤엔 깨닫게 되죠. 나이를 먹고. 나는 그냥 뭐였는가. 근데 그렇게 세상이 움직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뭐 저 세대도 그렇게 움직여서 쟤는 그냥 공부 잘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학력평가나 수능을 잘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대중을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어떤 고객 지상주의가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나는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아니라 고유한 나야. 이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뭐 옛날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언니 오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한두 명, 한 명씩 나서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면서 소중하게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누굴 위해서 희생하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교육의 본질적인 생각, 사람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 누구나 다르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향은 비슷한 그룹끼리 묶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20년 가르쳐본 결과 성향은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가 들어오면 얘는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누구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삼아서 얘를 가르치는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권현 선생님 제가 갖고 있는 교육의 본질이 있어요. 그걸 갖고 아이마다 똑같은 잣대에 맞춰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이 아이는 저런 방법으로 해볼까? 그렇게 해서 가리키는데 그런 데이터는 물론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가리킨다고 해도 그 아이가 그 아이는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기간, 남아있는 기간이 또 얼마인 기간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또 어떤 또 그런 어떤 그 난이도의 것을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제 수업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농구술이 수능에 이제 착용이 되고요. 2026년, 7년, 8년에 걸쳐서 차차치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올려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아이비처럼 3단계에 걸쳐서 주관적인 주관식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국도 마련한다고 그래요. 1차는 AI, 2차는 수능 전문가 집단. 또 그 수능 전문가 집단이 어떤 집단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3차는 외부 집단. 그렇게 해서 아이가 쓴 답안을 1차는 AI, 2차는 뭐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선생님 집단, 3차는 뭐 교수 집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외부 집단 이렇게 들어와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농구술은 생기는 건데 바뀌는 건데 수능이 바뀌어야지만 하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의 어떤 그 상대 평가를 통한 인간의 어떤 그 부속 포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거를 빠져도 여태까지는 누군가 대체할 수 있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그걸 빠지면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너를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너의 가치를 높여라. 너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서로 좋은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되 너의 분야에서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없는 너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만들어라가 제가 항상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대입선생으로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리키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농구술 수능 대비의 중요성이 그럼 이제 농구술로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아셨죠? 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찾아보고 아셨죠? 하지만 대부분의 입시학원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지금의 시스템으로 잘 굴러가니까. 뭔가를 또 준비하려면 힘드니까. 학원에서도 이런 농구술 수능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찾으려면 뭐 원장 자체가 워낙에 잘 가르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보여야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원에서는 그냥 구성만 갖춰놔요. 솔직히 말하면 망그라 학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원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수익은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색은 맞춰야 되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걸 정말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재미까지 단어를 재미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가르치는 것에 뭐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이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업적인 부분하고는 좀 안 맞아요. 아이만 바라보면 사업적인 부분하고는 안 맞아서 규모는 그렇게 키울 수가 없을지언정 선생이 갖고 있는 본질은 잊지를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교육관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농구술 수능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앞으로 짧게 선택 그리고 이걸 또 할 수 있는 교육 체제도 패러다임도 프로그램도 짧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과 언어와 생각과 사고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루 수업을 해도 그 지역에 가서 학생들한테 질문하거든요. 물어보고 답하고 너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고 아이들이 처음에 굉장히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입이 열려요. 그럼 면접에서도 입이 열리겠죠. 서울대를 가려고 그래도 이제는 면접을 봐야 돼요. 수능으로 가려고 해도. 뭐 수시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가치를 알고 얼마나 준비를 정말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키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농구술 수능 대비의 중요성, 뭐 준비하는 방법들, 앞으로 그 말씀도 좀 차차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 뭐 주로 된 수업은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진로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수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가 의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MMI 면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앞으로의 대학교에서 하는 수능 안에서의 논술하고, 그러니까 논구술하고도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수능 쪽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절대로 생각의 사고력은 금방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방법을 첫 번째 시간으로 종종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신문을 좀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게 수능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이 어렵다. 서논수령 도입 대안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체 모두 수능 위주의 현행 대입 입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합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수능에 지금 제가 수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느끼고 프로젝트하고 결과 내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 지역 인재 2등급 왜 준비하나 그 왜 10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기부가 중요하냐 그 안에 시를 다 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걸릴 거를 미리 다 깔아놔요. 그 다음에 그걸 쭉 늘려서 성장하는 걸 2학년 3학년 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때 시가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대학 가는 못 갑니다. 특히 의대는 힘들어요. 뭐 지금의 대학은 의대와 아니 비의대로 나뉘기 때문에 서울대라고 할지언정 의대가 아니면 1학년 2학기 때 혹은 2학년 1학기 때 와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선생 역량에 따라서는 의대는 힘듭니다. 의대는 지금은 예전보다 의대에 대한 특히 수능을 무지하고 가는 의대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집중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안 하고 있겠지가 아니라 누군가 다 준비합니다. 정말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우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수능의 대안으로 서논수련 전형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사회 분위기예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걸, 특히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왜냐하면 아이들 삶의 질이 그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대학도 뭐 좀 더 공부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는 사람들, 또 박사까지 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제 교수를 직업으로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상 그 학교 다닐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걸 갖고 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사회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내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의 조직 안에서 내 자신을, 조직보다는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건 아무튼 우리 아이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초부터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학생일 때 이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나한테 맞는 정말 좋은 직업은 무엇인가? 나는 평생 뭘 하면서 행복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창출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 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냥 방향성이 정해져서 이제 대학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학 가서 그걸 찾거나 턴을 한다면 너무 늦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능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만 고등사고 능력은 미흡. 교수신문에 난 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날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하대 교수는 교육 주제별 FG 교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 입학사원과 학부모, 교사, 입학처장으로 나는 교육 주체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창의성, 문제 해결, 이게 의대 MMI에서 다 요구하는 평가 항목이거든요. 비판적, 의사소통, 창의성, 문제 해결. 공통으로 뽑았다. 또한 대입제도 관련 사회적 요구로 교사, 학부모, 학생은 모두 공정한 입시제도. 근데 어느 사회에서 이 공정성이라는 것의 포맷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공정성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와 정말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수능이 공정하지만 그 수능이 공정한가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수능이 공정합니까? 문제 몇 문제로 아이의 인생을 해결하는 그 결단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수능의 여러 과목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잘하는 강사들한테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그 강사들도. 그래서 그 몇 문제, 그것을 또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순간 그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능은 공정한 입시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떡하지, 어떻든 뭐 그냥 수능보다 대안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정한 입시제도. 내신 전형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교육관 학력, 국교관, 지역, 생각, 어떤 선생, 어떤 집단, 뭐 내가 있는 집단이 최고의 어떤 상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상위 집단들만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융합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물론 융합은 힘듭니다. 다른 개체의 성격을 이어서 하나의 것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선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교간 학력 차이로 인한 유불리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서 기회만 되면 뭐 다 떠나서 어쨌든 아이들을 만날 수만 있으면 어느 지방이든 지역이든 어떤 뭐 해외까지도 가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제가 비대면 수업으로 하죠. 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역이 한 그 제한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바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근데 강연을 많이 해요. 강연과 수업은 또 달라요. 그래서 많이 하고요. 수능은 교육 주체의 대다수가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고등사고 능력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특히 교사 집단에서 수능이 미래사회의 영향력에 적합한지 의문이. 이건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예전부터 이렇게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라는 항공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고교학점이 돼도 제도만 또 있는 거죠. 정말 교수 정도의 급들의 사람들,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전 그래요. 학원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아이들과 만나는 거는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과 만나는 건 선생이에요. 그 시간에 그 접점에 어떤 선생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대학교 떨어지고 붙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 자체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공부만 많이 했다고 좋은 선생일 수는 없지만 정말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만 바라본다면 좋은 선생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고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 예산은 거기에 써야 됩니다. 뭐 뭘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분야를 좀 보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 못지않게 시설 쪽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시설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죠. 시설은.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아파트에 엄청나게 뭐 이제 건사업이 죽었다고 해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이곳은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뭐 시설물들은 다 노후가 되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을 길러야 돼요. 정말로 이 아이가 생각은 있는데 분위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자유스러운 분위기의 학습 공간, 학습 선생님. 아직도 권위주의에 파묻혀서 아이의 능력 따위보다 자기 자신만. 자, 이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이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내가 논리적으로 맞고 현실적으로 잘 내 생각을 얘기해서 차분히 내가 얘기한다면 선생 아니라 교수 아니라 그 할아버지하고도 충분히 일대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선생은 아이를 밑에 있는 아이를 보지 말고 앞으로의 내 어떤 동역자로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같이 같은 것을 학문을 같이 연구하는 동질임을 느끼는 선생님.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냥 입에 발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원을 가면 그렇거든요. 뭐 어떤 걸 가리키는 건 뻔해요. 근데 물론 시간으로서 물량을 그렇게 공세를 하고, 근데 그 선생들이 가서 그 시간에 더 가리키는 페이도 안 받으면서 좋은 수업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충분히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질과 그것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충분히 자발적으로 선생님도 학생을 위해서 더 가리킬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정말 대학도 그게 되는 대학들은 이미 세계 유수 대학으로 가고 있는 대학들이고 대학을 제가 또 대학 가서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거든요. 그럼 그게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차차차 한둘씩 사라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최상위가 있고 중간이 있고 하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도 마찬가지로 중간이 없어요.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밑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내일 일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내일하면 참으면서 내 발언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라할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아이의 일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씨앗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씨앗들을 다 제가 만나서 그런 씨앗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그런 씨앗들이 정말 돌아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좀 20년이 됐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2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여기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더 급한 게 있나 보죠. 근데 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가 생겨도 그냥 말뿐인 옛날에 입학사원관제가 생겨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 틀 안으로 기어 들어갔듯이 지금도 그 말뿐인 고교학점 그래서 수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그 절대평가로 바뀐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발목이 잡히는 그런 거밖에는 결론이 나올 수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제가 탈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 잘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식의 것이 와도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도 많고 그런 학원도 많고 아직도 그게 많지만 또 소수에서는 이렇게 공교육 뭐 이렇게 어떤 데서 일반고에서도 수학계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보내듯이 지방에 그렇게 그걸 잘 시켜서 그걸 잘 따라서 그 시스템 안에 잘 적응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들도 학부모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 균형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수능이 낮고 수시가 좋았고 수시가 좋아 수능이 낮고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수능이 됐든 수시가 됐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시키면 되는 거고 우리 아이가 바라보는 목표가 수능에 맞는 목표라면 그걸로 그 아이가 행복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아이한테 더 나은 더 많은 세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 아이한테는 그런 세상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학 입시에도 대학 만족도 낮아 선발 자율성도 확보해요. 반면 논술은 고차원적인 사고평가,
통합적 사고력 평가가 장점이라고 꼽혔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에 기반하고 있는지 사교육 영향이 많은 것이 아닌지 우리가 목소리를 못 봤다.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당연히 배우러 가는 것이 이제 학원이고, 근데 앞으로의 논술의 포인트는, 포커스는 그동안은 남의 것을 따라가는 길들여서 가는 거지만 이제는 질문하고 답 찾고 하는 것은 내 시점에서 갖춰져 있는 자료,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내 시점을 얘기하는 이런 논술로 바뀌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활동 활성화, 학생들의 잠재력 능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긍정적 평가도 받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빈부예요. 알아서 잘하는 학생, 그 알아서 잘한다는 게 뭐 겉으로 볼 때는 알아서 잘하지만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잘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필드에서 나와서 아이들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진짜 그런 성숙한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아주 적어서 그렇지. 근데 입학처장은 집단은 이 전형으로 입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가장 낮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진로를 정해서 간 거니까. 거기서 내가 탈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학과 철학과가 돈이 안 된다고. 직장에서 그 미학과 철학과를 뽑지 않는다고. 이 학생들의 생각은 달라요. 서울대학교 미학과 철학과를 간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생각하고 가더라고요. 같이 가르쳐보니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꼭 철학하고 미학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미술품과 연결된 어떤 철학적인 사회를 통한 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많았어요. 이용화 교수는 현행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대학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며 전형 요소에서의 자율성. 그러니까 수능에 대학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객관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 목표에 맞게 더 객관적으로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맷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교사, 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 결과도 교육 전문가 집단과 비슷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학 입시 전형이 타당한지, 새로운 전형이 필요한지 묻자 새로운 전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제 뭐 국회에서 결국 낸 것이 수능 안에 주관식을 서술형을 도입한다는 건데, 이것도 처음엔 시행착오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제시하면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 어떤 경험이라는 거 안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시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아이가 답을 내고 그 답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 이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 능력이 대학을 가는 어떤 입시의 능력,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뭐 취직을 하던 사업을 하던 살아가는 능력,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 전형중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이 교수는 이 이외에 교육 과정에 기반하지 않는다든지 교육 현재 준비하기 어려운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기술을 가르치니까 학교에서는 기술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뭘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면. 근데 그 기술과 뭐 본론을 떠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이가 뭔가를 많이 생각하려면 경험을 많이, 근데 경험이라는 게 직접 경험은 학교에서는 많이 못 쌓아주죠. 그러니까 정말 의식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쌓아줄 수 있고, 담작경험으로 이거는 어떤 소설이니까 이거는 뭐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소설을 아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태까지 다 문제 있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또 아이를 잘 격려하고 좋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현장에서의 어떤 그 갈등을 거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는 그 갈등 속에서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잘 가닥과 맥을 잡아서 우리 아이가 아직 선담되지 않은 부분일 때 빨리 먼저 시작해서 이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고, 이걸 기회로 활용하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이한테 있어야겠죠. 이어 해외 대학 입시제도 운영 방법을 발표했다. 일본, 핀란드, 싱가포르,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8국가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내신 평가 거의 없던지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요. 미국 뭐 이렇죠.
그 선진국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짜여져 있는 것에 너가 맞춰가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이 안에서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이 발상부터가 다른 거거든요, 교육이. 미국은 정성적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서문수. 뭐 바칼로니아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갖고 여러 문제를 내고 자신 있는 걸 해봐. 자기가 오픈북을 통해서 하던 해봐.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것이 왜 이 세상에서 어떤 타당성을 갖고 너가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생각인지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국의 논술과 이런 것. 근데 한국의 논술도 이제 그렇게 어차피 우리나라는 다 외국 걸 채용해서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류를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는 수능이 역량평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능 빈곤을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든가 역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도 선원수 평가가 역량과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이 어려움과 한계점에 노출 수 있다 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수능에서 논서수령으로 가야 하는 과제, 학교 부담 숙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려면 이제 학교에서부터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 결국은 학교에서의 변화가 뭐냐?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 지금부터 더 이런 얘기죠. 자, 한편 전교사는 고교학 정책의 아직 대입으로 인해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고교 현장은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그 전에 입학사고가 생김으로써 아이들이 그나마 예전보다 많이 눈이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생겼고 저는 20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다수의 수능처럼 엄청 많은 제가 네트워크를 키워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년 그런 아이들과 함께 20년을 학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굉장히 좀 생각이 달라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20, 30대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문제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교사는 고교학 경제의 방해 요소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기록 불일치 문제와 대학 입시 엇박자 등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문제고요. 뭐든지. 다만 입학사항 환자가 생겨났을 때 그 입학사항 환자를 억압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사슬이 좀 풀려야 되는 지금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이 서류에서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봐야죠. 입학사항관들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대면 대 대면으로 아이를 관찰해야 돼요. 이미 그 지역에서 우리 대학에 올 아이들 정도의 그런 싹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때 정말 그런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할 일이 없겠죠. 지금은 그렇게 입학사항관들이 대학에서 그 못하는 그냥 홍보만 하고 강연만 하거든요. 뻔해 박힌 말만 합니다. 실제로 문제는 천재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우리 아이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그들이 맞는 수능을 안 보고 가는 입학사항관제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경쟁력을 가지고 방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입학사항관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계를 뽑는 것에 현실화돼 있죠.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 정말로 한국이 이렇게 모든 것이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수시과 이런 것들이 또 대학별 교사들이 지금 농구술 수능과 함께 잘 맞물려서 수능은 당분간 없어지진 않겠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어떤 바칼로니아 같은 게 생기든지 뭐 수시가 더 커진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입학사항관들의 역할을 정말 잘하게 된다면 저 같은 이런 이제 역할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에게 그분들이 못하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문제점은 남아있다.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육과정도 있고요. 교육학점제는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해야 하지만 실상 수능 공통 과목 중심으로 선택되고 과정 중심 선원술 평가 예수에 그치거나 수능형 선다형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자꾸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고 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현실적으로 이런 능력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감을 하고 부모들이 직감을 합니다. 더 많은 어떤 게, 더 다른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왜냐하면 교육은 세상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나가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지원 서울대 교수는 AI 혁명으로 인간 고유 영역이 기계로 대체되고 인구 절벽으로 학교와 지역이 붕괴, 악순환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학생의 행복과 국가 경쟁력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이건 뻔한 얘기고요. 또한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수능 형태 국가고사가 문제라며, 그렇죠. 수능이라는 형태가 문제인 거죠. 서논술형 제도 도입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중심인데 다 아는데 말만 하지 말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이 능력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지금 아이들은 놀란 게 아직도 20, 30년 전의 교육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 칠판 앞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주입식 교육은 능동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선생이 아이를 단답식으로 지식을,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흥미를 갖고 찾아서 그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아이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논고술 수능 대비 어떻게 할까? 중요성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는 프로그램, 논구술, 아이가 질문하는 힘, 이것이 단순히 무슨 그냥 독서 논술하고는 달라요.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 그걸 통해서 아이가 꿈을 갖고 같은 의사라고 해도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걸 정할 수 있는 힘, 그걸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고에 들어가서도 내가 동아리를 창출하고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떤 걸 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게 의대라면 그런 게 별로 없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이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힘, 그걸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는 힘, 그걸 통해서 답을 갖고 그냥 어떤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까지, 이거에 대한 얘기, 그동안 제가 20년을 한 겁니다. 그걸 내가 하나씩 한 시간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짤 수 있는 2월에 이걸 시작하시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저와 함께 준비하셔야 2등급이 지역인들 의대 갈 수 있는 것들, 또 해외고에서 카이스나 검정고시가 서울대, 음대, 서류 만들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고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정보,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